엄마, 그대가 가장 소중하다. 엄마의 세계가 클수록 아이의 세상이 커진다. 나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을 나만의 세계를 가꿀 것이다. 안녕하세요.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소희 작가님이 쓰신 엄마의 20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품은 엄마들 계신가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라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 또는 직장맘이라면 주중 하루 저녁에라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삶에 기쁨을 주는 나만의 활동이 있다면 좋겠어. 왜 내가 뭐 좀 해보려면 매번 방해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허구한 날 아이만 챙기다 내 인생은 대체 언제 챙기지? 왜 아이가 생긴 뒤 남편의 인생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인생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걸까? 왜 나는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면 대화도 안 통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작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본인만의 삶을 찾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간단히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36개월, 3살 배기 자녀와 단둘이 세계 여행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작가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 3살이던 아들을 데리고 터키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라오스,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학교에서 체득한 지식보다 길을 걷고 보고 체감하는 여행의 힘을 믿는 그녀는 여행이 곧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녀만의 평범하지 않은 육아 방식이 담긴 이 책은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아이를 교육시키느라 자신의 개발은 뒷전으로 미뤄둔 엄마를 위한 절절한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2가지는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엄마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어요. 아직도 아이 교육하면 입시가 떠오르고 엄마 하면 여자로서, 나 자신으로서의 삶보다는 아이의 삶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낡은 생각 대신 엄마인 나부터 먼저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엄마는 나부터 찾아야 한다.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말고 내 방식으로 꾸준히 나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어야 한다. 내가 천천히 맺은 열매가 육아의 목표가 되며 가정의 문화가 된다. 아이는 배고플 때마다 알아서 그 열매를 갖다 먹는다. 100개의 문센, 학원보다 흔들림 없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엄마의 존재가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준다. 나중에 아이가 잘 되기 바라기 전에 지금 당장 나부터 잘 살자. 아이를 위한 엄마로서의 삶 말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균형. 부족한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넘치는 건 역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육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에게 넘치는 것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행복한 육아가 되었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엄마는 없었어요. 균형을 찾아주는 좋은 엄마가 있을 뿐이었죠. 저는 육아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아이에게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주는 엄마의 일. 우리 아이들에게 넘치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공부, 인터넷, 전자기기, 스트레스, 경쟁심, 인공적인 공간. 모자란 건 뭘까요? 자유, 오프라인 소통, 자연, 자기 주도성, 협동, 운동. 우리 아이들에겐 넘치는 것도 모자란 것도 많네요. 균형이 많이 깨졌다는 뜻이겠죠? 엄마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힌다면 대학 말고도 내 아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표만 보면 불안한 엄마들이 해야 할 것들.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집안에 들여놔야 합니다. 사랑, 우정, 신뢰, 정직, 공감 능력, 유머 감각,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키워줄 음악, 책, 대화, 스포츠, 여행, 요리, 산책,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을.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성적이 아닌 다양한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들 중에서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가 바로 육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25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정말 이 책을 이렇게 빨리 만나서 다행이다. 내가 하마터면 정말 입시 교육에 연연하는 엄마로 변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자의 생각이 저의 가치관과 비슷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 성적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 둘 다 아이에게 공부만 강요하거나 무조건 책만 읽힌다거나 이런 식의 육아는 지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어도 웬만하면 항상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엄마들. 직장맘이든 경단녀든 전업맘이든 아이를 키우며 드는 자책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버티고 버티다 아이 곁으로 돌아온 경단녀는 진짜 그만두고 애 옆에서 봐줄 걸, 그럼 더 잘 컸으려나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 전업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돈이라도 더 벌면 지원해줄 수 있는데 하는 마음과 집에만 있으면서 애도 잘 못 키우는 것 같네 라는 마음이 함께 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커리어를 버리지 않은 직장맘이야말로 자책감 덩어리입니다. 그녀들은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정작 아이 옆에 없었다는 죄책감을 한평생 짊어지고 사니까요. 이상하게도 왜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전업맘, 경단녀, 직장맘 한 것 없이 이리도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책에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하는 에너지마저 모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하게 만드는 사회 탓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균형 잡힌 육아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조언해 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애 인생은 애의 것이라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매일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아이 방문을 닫습니다. 직장맘이라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이 이때가 될 겁니다. 방 안에 아이가 깜빡 놓고 간 준비물이 굴러다니든 빵점짜리 시험지가 떨어져 있든 얼른 나 몰라라 하고 닫으세요. 방문을 닫는 동시에 아이에 대한 생각도 끊습니다. 그리고 만세 삼창하듯 자신에게 3번 말해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애 인생은 애의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인생만 나의 것이어서. 물론 아이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것은 아이의 것입니다. 아이의 성취와 실패를 나의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자식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일 못지않게 자신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의 2번째 조언은 매월 활동비를 정하고 남김없이 쓰자입니다. 나를 위한 활동비 통장을 만듭시다. 전업맘이든 직장맘이든 상관없이 만드는 거예요. 활동비는 각자의 형편껏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부 남김없이 써야 합니다. 애 학원비 20만 원은 안 아까운데 내 활동비 20만 원은 아깝다고요? 이거 완전 적신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지 않다는.
아이 인생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지금 하루 10,000원으로 꾸준히 책을 읽거나 등산을 하며 자신을 돌보는 나. 그렇게 잘 돌봐진 가정. 나는 고작 월 20만 원으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돈 계산은 나가는 돈의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가치의 크기를 재는 거랍니다. 세 번째 조언. 눈썹부터 그리자. 전업맘이라면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내보내자마자 무조건 눈썹부터 그리세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절대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직장맘이라면 주중 하루 저녁 혹은 주말 일부에 반드시 눈썹을 그리고 나가세요. 애들이 울든 말든 남편 입이 대빨 나오든 말든 그럴수록 더더욱 집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야만 해요. 매일 눈썹을 그리고 어딜 나가냐고요? 여러분만의 가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지식이 나의 가치라면 강의를 듣거나 독서 모임을 갖거나 필사 노트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건강이 나의 가치라면 요가나 수영을 시작해도 좋겠죠. 독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가는 겁니다. 가서 프라푸치노 한 잔 딱 시켜놓고 책을 읽는 거죠. 이때 메뉴판 보면서 한숨 쉬다가 제일 싼 거 시키는 짓,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를 홀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부터 깨트려야 돼요. 더 비싸봐야 1,000원. 내가 지금 꼭 먹고 싶은 음료를 시키세요. 전업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매일 5,000원씩 하는 음료를 시켜놓고 책을 읽어? 걔도 미용을 하러 다니는 세상에 엄마가 책 읽으러 카페에 못 갈까요? 돈이 정 부족하면 아이 학원 하나 줄이면 됩니다. 엄마 개발이 아이 개발보다 중요하니까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튼실한 열매가 달리는 걸 본 적 있나요? 자꾸 열매한테 투자하니까 대한민국 나무들이 중년에 공허하고 노년에 빈곤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기름지게 해야 돼요. 직장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뜩이나 애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은데 미안해서 어떻게 나가? 그럴수록 나가야죠.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또다시 출근하는 직장맘이야말로 자신을 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돼서 웃는 낯으로 식구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타인을 위해서만 시간을 내는 시간 사용자에겐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기지 않죠. 아이가 좀 더 큰다 해도 또 다른 아이의 일로 시간을 뺏겨요. 승진을 한다 해도 또 다른 프로젝트로 더 바빠질 뿐입니다. 엄마는 누가 시간 적선해 줄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겁니다. 저자의 마지막 조언은 바로 운동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20년은 바로 체력이라는 것을요. 운동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장점 중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운동을 통해 우울감이 사라진다는 점일 거예요. 운동은 처진 근육만 올려 세우는 것이 아닌 처진 정신도 올려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엄마들에게 저는 늘 산책부터 하라고 권합니다. 대단한 운동을 한다는 생각 말고 그저 슬리퍼 끌고 나가는 식으로 시작해 보라고요. 그럼 어느덧 운동이 되는 겁니다. 걷기 시작하다 보면 처음 20분 정도는 타인을 원망하는 말도 하고 자학 어린 말들도 합니다. 나오는 대로 그냥 둬요. 한 20분 정도 되었을 때 더 원망할 말도 자학할 말도 없어지죠. 이 배설의 과정이 바로 우울함을 치료하는 치유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육아에 지쳐 번아웃되기 일보 직전인 엄마들에게 반드시 운동을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마지막 조언이 끝났습니다. 엄마는 충실히 엄마의 세계를 잘 가꿔요. 엄마 세계를 가꾸는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엄마가 성적 분리불안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요. 아이가 성적을 가져오면 그대로 받고 아이가 요구하는 만큼만 지원해줍니다. 가정의 나머지 자원은
무조건 행복한 가족의 시간을 위해 사용해요. 행복한 가족의 시간 속에서 가족 문화가 탄생합니다. 가족 문화는 아이에겐 소중한 체험이 되고 가족에겐 귀한 추억이 되며 엄마 가치가 담긴 사회적 활동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아이는 이 경험들을 쌓으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독립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아이에게 한 공기 밥을 떠줄 때처럼 너무 많으면 덜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에겐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겨요. 우리 엄마랑은 대화가 잘 돼. 늘 날 존중해 주시거든. 둘째, 돈이 생깁니다. 사교육비를 차곡차곡 모았으니 방학마다 해외 문화 탐방도 가능할 만큼. 셋째, 시간이 생깁니다. 주말마다 캠핑을 갈 시간, 방학이면 국토대장정을 떠날 시간, 멍 때리며 상상에 빠지는 창의적인 시간, 상상한 걸 실행에 옮길 시간. 행복지수가 확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실제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과감한 선택들이 가능해지는 시간. 넷째, 엄마에게서 자기 삶을 성실히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다섯째, 불균형한 입시 육아로 대학만 한두 칸 높여갔을 때보다 썩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엄마인 나부터 나나 잘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하나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을 시작했더니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아이도 나의 행동과 가치관을 따라 그대로 배우는 것, 흡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육아이고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이 2019년 12월에 출판됐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출판돼서 책을 읽고 나서도 세계 여행을 결심하기가 어렵게 되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선 무엇이든 실행력이 생기려면 근본적인 가치관부터 변해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엄마의 20년이라는 책은 대한민국 수많은 엄마들에게 새 시대의 엄마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유쾌하게 제시해주는 길잡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속도, 여러분만의 가치로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는 멋진 엄마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